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참,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 초등학생들의 전격적인 원격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준비 기간 거치고 오늘 수요일부터 2주간 동안 시행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제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 추이를 보면서 이제 원격 수업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현장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일단 현실은 원격 수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학교마다 전면 원격 수업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겁니다. 그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간표에도 변동이 있을 거고요. 시간표 안에 시간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가능한 수업과 또 학교 상황상 과제나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좀 발빠른 학교는 이미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안내가 나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제 토요일 또는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경우, 내일이겠죠? 월요일 경우에는 이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자, 안내문을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학급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도 안내되는 주간 교육도 살펴보시고요. 월요일부터 혹은 이제 수요일부터 또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접속하는지 미리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달라요. 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줌을 위주로 쌍방향 수업하는 학교도 있고, 뭐 클래스팅을 하는 학교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뭐 학교마다 다른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거니와 학년이나 학급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예상컨대 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방식, 또 기존에 지금 뭐 몇 주 하고 한 주 오고 몇 주 하고 한 주 오고 뭐 이런 과정 안에서 나름대로 해오던 그 방식이 온라인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3, 6학년까지는 따로 플랫폼에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1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1학년의 경우 이제 관련한 그 플랫폼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깔아 놓으시고 집에 있는 기기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요. 아이에게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2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지금 거의 한 학기 동안 안 해오다가 오랜만에 다시 해보는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기기 점검 사항은 필수가 될 겁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인데 자녀가 저학년이다. 이제 그게 제일 난감하고 어렵죠. 집에서 혼자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요. 일단 학교마다 긴급 돌봄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 학교급마다 긴급 돌봄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 안내문을 꼭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차라리 그냥 빨리 방학을 당기지, 그걸 뭘 온라인 수업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방학을 2주 당기는 건 학교 자체별로 결정할 수는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학을 2주 앞당기면 이 1년 동안 채워야 할 기준 수업 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또 개학이 이제 2주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학을 2주 앞당겼을 때 상황이 어떨지 예상할 수가 없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2주 온라인 원격 수업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2주 원격 수업하고 한 달간 여름방학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40일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되겠죠. 그 상황 뒤에는 제발 상황이 좀 호전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 그 원격 수업도 수업에 빠지면 결석이 되나요? 네, 결석 처리가 됩니다. 2주간 온라인 원격 수업을 마치 방학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온라인 원격 수업도 엄연히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 참여에 따라 출석에 영향을 줘요. 꼭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간혹 갑자기 뭐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이제 접속이 몰릴 경우에 일부 플랫폼에서는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로 상황을 전달해야 출석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접속이 잘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일단 한편으로 해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을 학급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원격 수업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격 수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쌍방향 화상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방향 동영상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과제 제시형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다르게 할 거예요. 이 상황별로 중점을 두어야 될 유의사항이 다른데요. 일단 먼저 쌍방향 화상 수업부터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화상 수업 중에 노출되는 다른 친구의 얼굴 사진을, 얼굴 영상을 캡처해서 장난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웃긴 표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은 이제 이걸 짤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긴 표정이라고 하면서 이걸 캡처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그런 데 막 유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학교 폭력 사안으로까지 가는, 크게 사안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우니까요. 절대로 다른 친구의 얼굴 영상을, 사진을 함부로 캡처해서 이렇게 유포하는 일 없도록 꼭 당부와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특히 좀 컴퓨터 사용에 능하고 그런 거에 편집을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냥 장난이라 생각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아이들에게 유념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친구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 친구인 척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친구인 척 접속을 해서 이제 채팅창으로 친구들끼리 어떤 비밀 이야기를 엿듣거나 또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어떤 사이를 갈라놓거나 오해를 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플랫폼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든지 간에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로 다른 친구들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것도 주의를 주셔야 해요. 처음 학교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곧바로 그 번호를 이제 우리 아이만 아는 비밀번호로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이나 학급 반번호로 일괄적으로 비밀번호가 이렇게 부여돼서 배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유추해서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배부받으면 그 비번을 꼭 바꾸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방향 동영상 온라인 수업의 경우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가? 일방향 동영상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점은 학생 관리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기 정말 좋죠. 예. 그래서 비율을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비율이냐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쌍방향 수업보다 일방향 동영상 수업이 훨씬 더 많다면 이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수업 이해도를 꼭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날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제 주간 교육 계획표를 보시고 자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과목을 우선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사회 수업이 있네. 그럼 오늘 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공책에 이렇게 정리해놔. 저녁 때 엄마가 아빠가 퇴근해서 한번 볼게. 그리고 적어놓은 내용을 나중에 돌아와서 몇 가지 물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수업 중 내용을 요약하고 기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딴짓을 하면서는 요약하고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방향 영상 수업의 경우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는 뭔가 절차적 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제시형 수업에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하는가? 자, 온전히 그냥 과제 제시형으로만 진행되는 원격 수업은 많지 않아요. 예. 아마도
쌍방향 수업을 하다가 또는 일방향 영상 수업을 참고해서 어떤 과제를 해라라고 그런 것들이 제시될 텐데요. 아이들 중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를 파악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 같으면 선생님 뭡니까? 하고 다시 물어볼 텐데 이게 영상이라 잘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 아마 부모님들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꼼꼼하게 과제를 잘 챙기는 타입인지, 아니면 과제가 챙기는 걸 잘 못하는지, 아니면 과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파악을 못하는지. 자, 그런 아이일수록 부모님은 옆에다 필기도구를 꼭 챙겨놔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씩 계속 당부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뭘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꼭 여기다 적어놔. 알겠지? 꼭 적어놔 라고 이렇게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게 해 주시고요. 근데 대부분 주간 교육 계획을 한번 꼼꼼히 같이 보면 거기에 어떤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프린트해서 잘 보이는 책상 앞에 딱 붙여놔 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 과제라는 건 제출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예. 온라인으로 아마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이 과제를 제출해라 하면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제출 방법에 대해서 뭐 이메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어디에 숙제란에다가 직접 적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지 등등 그 방법까지도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가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도 확인, 절차 도와주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야 하나요? 예, 신경 써야죠. 어쩌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들 2주간의 원격 수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벌써 그제였네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내일부터 당장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종례하면서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야 얼굴을 보겠구나 하면서 종례 당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중에 가을에 개학하고 나면 그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자. 알겠지? 네. 자, 2주간의 전학년 원격 수업에다가 또 여름방학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이 더 길어지실 겁니다. 네. 충분히 알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만 생각하죠. 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개학 즈음에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맞이하는 등교 수업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너무너무 바라고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가정 모두 함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